네, 이번 시간은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. 네.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정말 불안하실 텐데요. 맞아요. 오늘 취업 원포인트 레슨에서 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특히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지? 이 기업은 좀 궁금해. 내가 뭐가 부족할까?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자,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준비를 했습니다. 네, 우리 구직자분들의 고민 들어드리고요. 그 고민에 맞는 1:1 해결책을 또 네. 제시해 주실 두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취업 보기 카페 이희정 멘토 나와주셨고요. 이지연 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세요. 네, 어서 오십시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자, 우리 취업 원포인트 레슨에서는요, 다음에 취업 보기 카페 창을 열어놨습니다. 네. 그리고 거기서 취준생 여러분들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. 네, 카페 들어오셔서요. 왼쪽 보시면요. 취업 Q&A라고 보이실 거예요. 이곳에 궁금한 점, 고민거리 올려주시면 우리 고민 해결사분이 읽어보시고 그에 맞는 해결 방안, 정보 확실하게 제시해 주실 겁니다. 자세하게 사연을 올리실수록 또 해결책도 자세하게 제시해 주실 수 있잖아요. 네, 자세하게 그렇습니다.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자, 한 주 동안 또 어떤 고민이 올라와 있을지 궁금하고요. 해결책 얼른 드려야 되는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빨리 보고 말씀드리죠. 소개해 주세요. 네, 150 미만 취업 준비생들의 공간이죠. 다음 취업 보객기 카페와 함께합니다. 취업 원포인트 레슨 오늘도 이 카페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. 또 그동안 또 많은 고민들이 올라와 있는데 오늘 첫 번째 고민으로 살펴볼 내용 살펴보겠습니다. 행정학과라는 제목인데요. 이분은 행정학을 전공하셨나 봐요. 정말로 행정학을 전공하고 있고 곧 졸업을 앞두고 계신데 인사, 유통, 그리고 마케팅 등등 자격증을 따면서도 공부를 해도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분야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. 이 공기업 쪽에서 행정학 시험을 치긴 하지만 워낙 적게 뽑아서 공기업만 바라보기도 힘든 것 같아서요.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행정학을 전공하고 어떤 직무로 좀 갈 수 있는지 물어보고 계신데요. 이분의 이 플랜 A 최선책은 행정학 전공을 살리시는 건데 이 플랜 B, 그러니까 차선책을 묻고 계신 것 같아요. 어떻게 보시나요? 그래요. 행정학을 전공하는 졸업 예정자의 고민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이디마저도 행정학이었어요. 전공을 그래도 굉장히 많이 좀 살아가는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. 대학교 처음 들어가면 그런 고민들 하잖아요. 내가 이 전공을 4년 동안 해서 어떤 길로 갈 수 있을까? 우리 선배들은 어떤 길로 취업을 많이 했고 나갔을까?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요? 예. 이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. 행정학을 전공하면서 어떤 전공을 선택을 해서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에요. 그래요, 맞아요. 예, 행정학을 전공했습니다. 어느 쪽 직무를 가는지 궁금하다는 얘기네요. 네. 사실 뭐 이제 법학이나 뭐 디자인 쪽은 이제 좀 졸업과 동시에 본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 될 그 그림이 좀 그려지잖아요. 정해져 있는. 예, 그런데 경영학과 같이 이렇게 뭐 전작가라든가 막연합니다. 특히 행정학과도 저는 이제 물론 당연히 행정직을 할 것 같은데 행정학과를 나와서 어떤 직무를 선택하게 되는지 사실 뭐 저도 영어과를 나왔지만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. 전공하고 사실 예. 상관없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죠. 그렇습니다. 토목과 나와서 방송하는 제 후배도 있어요. 예, 어떻게 됩니까? 네, 맞습니다. 예,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는 이제 학생들이 조금씩 더 이제 많지는 않은데요. 그래서 특히 행정학이라고 하는 게 막연하게 이제 행정고시를 보신다거나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아무래도 소수를 뽑기 때문에 그렇죠. 조금씩 이제 다른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.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토목을 전공하시고 영어를 전공하시고 방송을 하시는데요. 그래서 행정학도 뭐 기획, 홍보, 마케팅 뭐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딱 집어서 이제 추천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어떤 거를 배우시느냐부터 좀 이제 기본을 확인하시고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뭐 행정학 전공자로서는 뭐 조사 분석, 총무, 뭐 인사 관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관리에 관한 부분을 많이 배우고 있어서요. 기업에서 이제 관리 부분에 해당하는 모든 직무에서 좀 연관이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는요 전공 무관이나 전공 우대 이렇게 해서 전공을 딱 제한하지는 않는 기업들이 많아요. 그렇기 맞아요. 때문에 좀 다양하게 본인의 관심사로 좀 이제 업종을 정하시고 배우시는 게 보니까 자격증을 뭐 유통, 인사, 뭐 마케팅까지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중에서 조금 더 관심이 있었던 건 어떤 건지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물어봐 주신 게 행정학 전공하시면은 어떤 직무를 선택하나요? 라는 질문인데요. 굉장히 좋은 접근일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제 나와 동일한 전공자들이 어느 부분에 진출해 있는지 알면은 굉장히 좋은 팁이 될 수 있는데요.
이 부분은 사실 사회적으로 공개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학교 내부에서는 찾기가 조금 쉽습니다. 이제 학과 사무실에 좀 가보시면요. 동일한 학교에 동일한 전공자들이 어느 부분에 진출해 있는지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. 이 부분은 교수님이나 학과 사무실에 말씀을 하시면은 재학생의 경우에 한해서 좀 이 정보를 좀 제공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조금 번거롭겠지만 교수님께 가서 좀 이제 친하게 지내시고 정보를 좀 듣다 보면 그 선배님들 연락처까지 주시더라고요. 와, 그래요?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유용하네요. 동의 없이 연락처 가르쳐주면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. 그래도 뭐 예. 친절하게 알려줄 만한 선배분으로 또 교수님들께서 골라주시겠죠. 그런 네. 정보를 참고하는 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네. 저 우리 이희정 멘토님은 전공이 어떻게 됐어요? 저는 산업공학입니다. 거봐요. 산업공학과. 네, 저도 아무래도 이제 공대생으로서 이런 네. 상담이나 코칭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저한테는 좀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공대생 에 대한 상담을 조금 더 많이 해줄 수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좀 강점이 될 수 인문계생들은 있어요.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? 네. 예. 인문계 분들은 또 저희 이제 감성으로 제가 어떻게 예.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인문계생도 좀 많이 챙겨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학과에서 취업률 조사를 정말 하잖아요. 이렇게 검색창에다가 어떤 전공으로 어디에 진출해 있을까 이런 걸 하는 것보다 학교 내부에서 정말 알토란 같은 정보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그 부분이 정리되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좀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취업 준비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적극성을 보이는 겁니다. 네.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교수님이라던가 선배님들이 좀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꼭 어디로 가고 싶다, 어디를 해야 될지 좀 조언을 부탁드린다 하면 도와주지 않을 분은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 보이시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. 사실 이렇게 글 올려주신 것 자체가 적극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좋은 길로 취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다음 질문도 살펴볼 텐데요. 두 번째도요. 사실 전공과 관련된 질문을 골라봤습니다. 방송 영상학과 4학년 재학생 뭐부터 해야 하는 건지라는 제목인데요. 이분은 이제 4학년 2학기를 맞이하는 지방대학생이라고 하세요. 이제 다가온 2학기를 끝나면 대학생활이 끝나고 취업을 해야 하는 학생인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. 근데 방송 일이란 건 며칠 몸으로 느껴보고 나니 너무 괴롭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대체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이게 궁금하네요. 그래서 이 전공을 살리고 싶지는 않고 다른 문화사업 쪽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데 혹시 이 영화 관련해서 그러니까 영화 쪽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CJ, CGV, 롯데 이외에도 있나요? 제작은 제외할까요? 정말 웬만하면 전공은 살리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. 네. 굳이 방송 쪽으로 하겠다면 사내방송도 생각하고 계신데 여기는 정보 얻을 수 있을까요? 이렇게 올려주셨네요. 아이고 마음이 좀- 우리 제작하는 스태프분들이 탄식이 나올 정도로. 네. 그러네요. 그래요. 뭔가 방송 영상학과 지금 4학년에 재학 중이시고 방송 쪽으로 관심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반갑지만 또 안타까워요. 이 부분 진짜 방송일이란 걸 며칠 몸으로 느껴보고 나니 너무나도 괴롭더군요. 도대체 뭘 겪으신 걸까요? 진짜 궁금해지는데 어쨌든 방송 쪽보다 문화사업 쪽으로 또 관심을 좀 돌리시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방송 영상학 전공인데 제작은 제외한다. 예, 그렇습니다. 사실 하나의 그 방송, 저희들이 지금 방송을 볼 때도 우리 출연료가 이렇게 4명이지 않습니까? 네. 4명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뒤에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도 지금 3분 계시고요. 우리 저 FD도 있고 또 위에 또 부주에서 또 이제 우리 PD님들이 또 계시고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죠. 분들이 네. 이제 그 숨은 데서 활약을 하고 계시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이분은 그러면 차라리 방송 제작에 관심이 없으면은 저희 출연자로 한번 해보는 게 한번 오셔서 한번 나오셔서 예, 직접 공감하면서 상담을 뭐 그런 것도 한번 받아보셔도. 뭐 제가 네. 상담은 좀 해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영화 관련된 부분 말고 또 어느 곳이 있을까 또 궁금한데 사내 방송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명확한 진로가 정해져 있는 과이기도 한데 이거를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또 막막해질 것 같은 고민입니다. 그래서 이분은요, 영화, 문화, 산업 아니면 사내 방송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는데요. 일단은 영화, 문화 정도의 얘기는 이제 본인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CJ, CGV, 롯데시네마, 뭐 또 메가박스 이 정도 좀 있고요. 영화 관련 산업은 아무래도 영화 제작사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큰 산업은 뭐 3개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그 외에도 좀 미디어 관련해서도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. 네. 뭐 CJ ENM이나 SK 플래닛 이런 쪽도 좀 유관할 수 있고요. 너무 제한돼서 생각하기보다는 다양한 산업에서 본인이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. 제작을 제외하고도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들 중에 어떤 걸 할지를 좀 정하시면 오히려
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사내 방송에 대한 부분인데요. 사내 방송은 이제 TV 부분과 오디오 부분이 있는데요. 사내 방송이라고 해서 사내 방송도 하고요. 또 이제 회사에서 진행하는 행사 부분에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일반적으로는요, 기업 홍보 영상 제작이나 뭐 이제 사내 방송을 관리 대행해주는 업체가 따로 별도로 있어서요. 이제 뭐 SK그룹이나 CJ 오쇼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, 대기업 사내 방송을 외주로 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채용 사이트에 좀 관심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확인하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래요. 관심 키워드 등록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사내 방송 이런 채용 같은 경우는 수시 채용으로 뽑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죠. 네, 맞아요. 공채 채용 말고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. 좀 잘 알아보시면 길이 열릴 것 같고요. 원하는 업종 좀 계속 방향성을 찾다 보면은 원하는 길로도 갈 수 있으니까요.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 이 고민사항도 살펴볼 텐데요. 이번에는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좀 궁금한 내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. 경력 상황에 관해서 질문하셨는데요.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가 포기하고 취업 준비를 시작했다라고 하시네요. 자소서를 처음 써보다 보니까 다른 분들 것도 참고하면서 준비하고 있지만 이 경력사항에서 막히신다 이렇게 쓰셨어요.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시다 보니까 경력이 딱히 없으신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 경험이 딱 한 번 시청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달간 했던 게 전부다 이렇게 써주셨고요. 근데 한 달간 아르바이트 한 내용 쓰자니 좀 많이 하지도 않은 아르바이트 장황하게 쓰기도 좀 뭐하고 그렇다고 빈칸으로 두기도 뭐하고 이렇게 고민을 올려주신 것 같아요. 네, 취업 원포인트 레슨 하다 보면 이런 분들 많이 보이죠. 공무원 준비하다가 취업 준비로 또 돌리신 분의 고민인데 경력상 작성에 대한 고민입니다. 한 달간의 아르바이트 경험만으로는 경력이 좀 부족할 수 있죠. 네, 고민 그렇습니다. 되시겠어요, 정말? 예, 어떻게 되죠? 한 달 동안 적어야 됩니까? 이거 빼야 됩니까? 그러게요. 예. 이 한 달 동안의 과정 중에 무엇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이제 이 질문을 보면은 느낀 점을 써야 하나요?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. 사실 어떤 거를 느꼈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. 이제 자기소개서라는 게요. 이제 저를 이러이러한 이유로 뽑아주세요라는 부분인데요. 그러면 저한테 어떤 강점이 있습니다를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. 뭐 느낀 점을 작성하는 것보다는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 달 동안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앞으로 일하면서 어떻게 활용을 할지 도움이 될지 부분을 좀 작성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경력사항을 작성하는 부분은요. 앞으로 어떤 일을 지원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지원하는 분야에서 관련이 있는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.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러면은 다른 분야로 진출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는 않은지 하는 질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작성을 안 하셔도 되고요. 신입을 지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제 경력사항은 조금 비워두셔도 되는데요. 만약에 자유서식일 경우에는요. 굳이 이 항목이 없는 다른 자기소개서를 좀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. 그래서 자기소개서 경험을 단순히 했다, 안 했다라는 이 경력의 유무보다는 어떤 걸 배웠는지에 초점을 맞추시면 작성해 주실지 안 주실지를 좀 선택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아무래도 지원하는 일하고 무관한 아르바이트 경험이면 경력상에 적긴 좀 어렵겠지만 그걸 통해서 그렇죠. 뭘 배웠는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취업 원포인트 레슨 오늘도 다양한 고민들 해결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해봤죠.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하겠습니다. 네, 글 많이 남겨주시고요. 저희 모두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함께해 주신 우리 이희정 멘토님 그리고 이지영 캐스터 고맙습니다. 두 분 감사합니다. 네.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.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,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,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, 고용률 70%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. 취업,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.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. 취업정보센터.